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하는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워밍업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은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동닷컴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징동닷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최대 주주는 최석주 대표이사인데요. 이분은 제중교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까지는 중국에서 생활을 했고 19살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이사 소개글에 생존을 위한 다양한 업무라는 표현을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생존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대표 회사들은 최근에는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왕성하게 판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요. 관시라고 부르는 인허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한국의 중소형 브랜드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막상 수출을 하더라도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청담글로벌은 이러한 국내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유통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은 청담글로벌이 유통 대행을 하는 브랜드들인데요. 저는 헤어 제품으로 유명한 차홍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징동닷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징동닷컴 판매 비중은 74.6%입니다. 비슷한 가격에 물건을 4개 팔면 3개가 징동닷컴에서 팔린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징동닷컴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청담글로벌이 징동닷컴의 1차 벤더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한 1차 벤더사라고 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징동닷컴이 1차 벤더사들에게 고객의 데이터를 쉐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담글로벌은 이러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을 하고 중국 고객들의 니즈를 고려한 상품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담글로벌은 화장품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품목이 단순하다 보니 회사 측에서도 다변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영유아 제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비중은 약 80%로 절대적이지만 그래도 품목 다변화를 시작을 했고 또한 두 품목 합쳐서 매출 비중이 첫 해에 14%가 나왔다는 부분은 저는 고무적인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비주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필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데요. 21년 기준 매출 비중은 6% 정도였습니다. 또한 남의 플랫폼에서만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청담글로벌이 작년에 직접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 주로 유럽 쪽 명품 화장품들을 직구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던데요. 작년 6월에 플랫폼을 오픈했고 현재까지 약 17,000명 정도 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면서 플랫폼을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데요. 아직까지는 가입자 수도 그렇고 매출 비중도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이 플랫폼은 청담글로벌에게는 중요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업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재무 현황을 볼게요. 20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물량을 모두 보통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유동 비율은 409%, 부채 비율은 77%로 아주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은 성장세인데요. 19년 매출이 370억 원, 20년도는 770억 원, 21년도는 1443억 원입니다. 매출이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있죠. 덩달아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물론 유통사업을 하다 보니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익률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청담글로벌이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종목이 떠올랐는데요. LG생활건강입니다. 화면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매달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죠. 현재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원인은 결국 LG생활건강의 메인 사업인 화장품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엄청나게 부진하다 보니 실적 발표로 이번 달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부진하게 된 배경은 결국은 중국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던 매출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중국은 제로 코로나 한다고 주요 도시를 계속 봉쇄하는 이상한 고집을 피우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혹시 1분기 실적이 엉망 아닐까 생각이 되면서 증권신고자를 좀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1분기 실적을 투자 위험 요소에 기재를 해두었던데요. 화면 보시면 21년 1분기는 매출은 503억 원, 영업이익은 약 29억 원, 순이익은 30억 원입니다. 금년도 1분기에만 21년 매출의 약 35%, 영업이익도 약 3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만큼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국의 악재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제가 본 재무제표가 연결 손익이 아니고 또한 비용 등을 상장 이후인 2분기로 몰아두었을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치고는 1분기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은 5월 4주차이죠. 24일과 25일에 청약을 하고요. 환불일은 27일 금요일입니다. 4주차에 단독으로 청약하는 종목입니다. 모집 수량은 약 634만 주인데요. 구주 매출이 8.3%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58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12만 7천 주를 배정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 배정 물량을 보니까 아마도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신청을 미리 받았던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청담글로벌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609억 원을 모집하고요. 시가총액은 2,041억 원이 됩니다. 구주 매출은 최대 주주인 최석주 대표이사가 보유한 물량이 약 53만 주가 매각되게 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은 8.3%로 높지는 않지만 이번 구주 매출 이후에는 최대 주주 물량 비중이 35.6%로 축소가 됩니다.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굳이 구주 매출을 선택한 것은 아쉽습니다. 주관사는 KB증권 그리고 대신증권인데요. KB증권이 메인 주관사입니다. 약 111만 주가 배정되었고요. 일반 고객의 청약 한도는 3만 6천 주입니다. 그리고 서브 주관사인 대신증권은 약 47만 주 배정되었고요. 일반 고객의 청약 한도는 2만 3천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KB증권은 1,500원, 대신증권은 2,000원입니다. 청담글로벌은 상장일에 유통 물량이 많은데요. 상장일에 879만 주로서 41.3% 비중으로 유통됩니다.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12.1%인데 유통 물량이 40%를 넘어가는 것은 공모 규모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IPO 시장이 완전 얼음판인데 구주 매출도 그렇고 공모 규모가 크다는 것도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딱 2명인데요. 성지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약 17만 주가 있고요. 그리고 시메이싱이라는 중국인이 보유한 물량이 240만 주로 상당히 많습니다. 청담글로벌 기사를 찾아보니 이 중국 사람은 징동닷컴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포지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회사 관계자는 시메이싱이 보호의 수를 걸지는 않았지만 엑시트 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원스토어 사장님도 철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틀 만에 철회를 해버렸죠. 그러므로 이 관계자 말을 100% 신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분이 상장일부터 물량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청담글로벌의 상장일 물량 부담은 확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이 사람의 물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부디 회사 관계자 이야기가 팩트이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공모가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유통기업들이 등장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이번에도 유사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PER이 높아서 항상 단골로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상장한 실리콘2도 유사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리콘2는 저는 청담글로벌과 사업 유사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ER을 조금 더 높여보려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기업을 하나 끌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 세 개 회사의 평균 PER은 약 31이었습니다. 청담글로벌의 작년 순이익은 59억 원이었는데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87억 원을 공모가 산정에 반영을 하고요. 평가 시가총액으로는 2,680억 원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희망상당 기준 23.8% 할인율을 부여하면서 공모가로 9,600원을 책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모가가 좀 비싸 보이는데요. 실리콘2와 1대1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리콘2 작년 9월에 상장한 종목인데 기억나시나요? 스타일 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을 외국에 판매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화장품을 해외로 유통하는 부분은 저는 청담글로벌의 사업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2 작년에 청약을 하고 상장일에 매도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주가를 찾아보니 차트가 예술입니다. 화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상장 초기에 긴 장대 음봉을 세우고 그 이후로는 소소하게 빠지면서 현재 주가는 15,000원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27,2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다고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분들이 아마도 물리고 손절하고를 반복하면서 주가는 이렇게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리콘2 5월 16일 기준 시가총액은 1,530억 원이었는데요. 작년 순이익은 83억 원입니다. 그럼 PER은 18.4가 되죠. 청담글로벌은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PER은 23.7이고 하단 기준으로는 PER은 20.8이 됩니다. 공모가 하단도 실리콘2의 PER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청담글로벌의 공모가는 저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은 되었는데요. 하지만 성장세가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보다는 성장성으로 기관들이 대거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단은 항상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두 주관사가 모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투자하면서 각각 25만 주씩 지분 약 1.2%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분에 대해서 한 달에 보호 예수를 걸었지만 이들 증권사가 취득하는 가격이 약 4,000원입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청담글로벌은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주관사는 주가가 5,000원대만 유지를 하더라도 약 2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담글로벌의 기존 주주들의 취득 가격은 4,000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고 청약하거나 상장 이후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담글로벌은 이번 주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시가 될 텐데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